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담하고 아주 절묘한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누가 먼저 둬야 될까요? 그렇죠. 백이 두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제 급소가 보이는 장면이죠. 백은 가운데만 둬도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흙이 백돌 전체를 깨끗하게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자, 제가 어찌 보면은 방금 전에 살짝 팁이 들어간 그런 모양인데, 근데 거기에 독이 발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통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통할 때가 있지 않다는 것도 일깨워주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은 흙이 환상적인 수순을 발휘하면서 이 백돌들을 모두 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바깥쪽에서 궁도를 줄여가는 것이 사활의 기초 원리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여기를 이어줄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흙이 가운데만 뛰어들어가도 궁도 자체가 지금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렇게 둬도 안 되고 바깥을 내려 빠져도 여기 가운데를 둬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는 이제 단수를 쳐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죠. 백이 넉 점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넉 점을 살렸을 때 뭐 이렇게 끊어도 되고 바깥쪽을 둬 가지고 이렇게 궁도를 좁혀도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돌들이 다 통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제 흙도 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이때 의외로 바깥쪽을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는데 백이 넓히면 그때 이 필살기 치중 한 방으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것은 조금 경솔했죠. 이게 가운데를 두면서 예정에 없던 갑자기 패가 나면서 흙의 반쪽짜리 정답으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가장 쉽게 백이 요 두 점을 버려주면서 여기 가운데 자리를 두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자, 이걸 제외하고는 잘 안 됩니다. 흙이 여기를 단수를 치는 순간 연결할 때 끊어가지고 오히려 백돌이 지금 이 뭉탱이로 잡히게 되면서 전체가 잘 위험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이제 뒤늦게 이 넉점을 버리는 것을 예상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궁도가 여기를 퐁당 뛰어들면 이 자리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돌을 살리기는 좀 수월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하는 순간 백이 이미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막 치중을 갔을 때 이제 마지막 치중에 대해서 요렇게만 안 이어가면 되겠죠? 이것은 잡히는 모양이니까 백이 반대쪽으로 넓혀주면은 백은 살아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 이 문제에서 좀 팁을 어느 정도 좀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어때 보이시나요? 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잇는다라고 하면 단수라는 타이밍이 좋아서 연결하면은 흙이 끊거나 넘어가서 백도를 이렇게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백이 이것을 넉 점을 버린다고 해도 따냈을 때 후절수가 안타깝게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옥집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백이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살 수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니까 정답이 두 개가 있네요. 네. 자, 여기서 급소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데를 둬 가지고 여기가 한 집으로 제한이 먼저 돼 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아예 이렇게 넓혀 볼까요? 하지만 역시 단수를 선수하고 이쪽을 따내 버리면 백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방심했다가 이렇게 손 빼가지고 잡을 수 있다라고 수익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땐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두 집을 숨통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를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반대쪽으로 두더라도 지금 이곳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수익기를 하고 손 빼기 전에는 말뚝을 하나 박아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넓혀가는 방법, 요렇게 하면 될까요? 자,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역시 치중 갔을 때가 문제가 돼요. 자, 연결해서 이 넉점이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백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하지만 흙은 그렇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반대쪽을 끊어가지고 이도를 압박을 해주면 백이 석점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전체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요럴 때도 고수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수를 끝까지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버텨가지고 패를 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막상 단패예요. 나중에 여길 이어가면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흙이 여길 두면은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 패를 승리하면은 백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흙이 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백이 호구 친 거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역시 급소는 동일한 자리에 있는데요. 자, 단수를 쳤을 때 가만히 한 번을 있거나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두 집이 나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요렇게 두어가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따내면은 넓힐 수가 있고 단수를 밖에서 치면은 여기를 둬 가지고 역시 한 집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여기를 애초에 흙이 따냈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여길 둬도 살기는 산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제 급소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인 바깥쪽 공략법을 다 시도해 봤는데 안 통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쪽 공략법을 들어가야 돼요. 안쪽 공략법 급소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어때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를 잇는 것은 이쪽을 따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백이 궁도를 넓혀도 흙이 삼궁을 훌륭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서 흙이 어,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이제 요 있는 거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자, 일단 백이 요걸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모양인데 이 넉점을 덥석 받아 먹으면 놀랍게도 후절수의 맥이 등장합니다. 자, 흙이 석점을 살리면은 백이 한 집을 다시 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흙이 석점을 살리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백이 이곳을 끊어가지고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흙이 넉점을 함부로 받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흙은 이쪽을 끊어가야 돼요. 놀랍게도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결과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백이 무시하는 것은 안 돼요. 여기를 단수를 당하면은 모든 돌들이 잡히기 때문에 백은 어떻게 해서든 버티는 유일한 한 수가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겁니다. 자, 이때 급소가 보이시나요? 나는 급소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스스로 고수라고 칭찬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흙의 계획이었겠지만 백에게는 호구라는 버티어가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반쪽짜리 정답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쯤 누군가는 이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백이 둔 자리를 이렇게 딱 급소를 두어주면 더 이상은 연결해 갈 수가 없잖아요. 백은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패라는 결과를 뺏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 가지고 백이 잡혔기 때문에 '아 역시 급소는 치중인가 보다.'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죠. 백이 흙이 둔 자리를 다시 공략을 해 갑니다. 왜냐하면 따냈을 때는 여길 단수 쳐 가지고 두 집을 낼 수가 있고 흙은 유일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쪽을 단수 치는 건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백이 이을 줄 알았죠. 자, 이렇게 삼궁으로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백은 손가락을 다시 휘젓습니다. 이 두 점을 지금 반대쪽으로 돌려치게 되는데 자, 넉점을 따내면 그 유명한 후절수의 맥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서 한 집을 확보하게 되고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맛보기로 백대마를 살릴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너무나도 쉽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백의 돌려차기 신공에 흙이 제대로 당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팁을 얻으셨을 텐데 당연해 보이는 이 급소, 흙이 어딘가를 뒀을 때 사실 백이 살아나는 방법이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길에 대해서 모두 다 꼼꼼하게 읽어낼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급소는 여기란 얘기예요. 이제는 후절수의 맥은 등장하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은 여길 둬가지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백은 이 넉점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자, 이제 어찌 보면 여기서 끝났을 것 같지만 지금부터도 쉽지가 않아요. 따내면은 단수 쳐가지고 바로 맛보기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고,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호구를 쳐가지고 맛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맛보기를 내주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구구능선을 견뎌내야만 이 백대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곳을 붙여가는 것이 급소였을까요? 백이 나가면 일단 이런 데서 너무 섣부르게 달려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흙은 좀 기회를 침착하게 보면서 바깥쪽을 공략하는 것이 그래도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그 이유인즉슨 백이 어딘가 응수를 해주면 따내가지고 놀랍게도 이 궁도는 잡히는 궁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잡힐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백은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좁히는 걸로는 이 대마가 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따내면 됐다내고 됐다내면 됐다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어가지고 잡으러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이었고요. 흙은 패라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어째서 패밖에 안 나게 되었을까요? 급소가 한 끗 차이로 엇나갔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기를 따내는 것이 있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이 끊는 자리를 압박하면서 이곳을 뒀을 때 젖혀가면은 잡혔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달콤한 착각이었던 게,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결코 쉽지 않죠. 이곳을 둔다면 흙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흙이 이쪽을 끊어가는 게 있어서 다시 패를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 단수를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안 받는 것은 따내 가지고 두 집이 날 것이고요. 받아주는 것은 아예 넓혀버려 가지고 신나게 직사궁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말 절묘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이 붙여간 수가 문제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흙이 어느 곳을 두더라도 백이 요렇게 오므려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반드시 따라가야 됐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정말 절묘한데요. 이게 될까 싶은 그런 모양이죠. 자, 일단 두 점을 포획하는 것은 따가지고 이것은 쉽게 잡히는 그런 모양이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서 넓혀간다라고 하면 흙은 그대로 따라가 줘도 문제가 없어요. 백이 한 집을 내면 끊어가지고 양자충의 세계로 백을 인도할 수가 있고요. 백이 만약에 그것을 무시한다면 따내가지고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이 문제의 이제 필살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백의 마지막 한 발은 여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읽기를 해낸 자만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여기를 끊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했죠. 이것은 지금 너무나도 급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선을 발발발발 기어주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으면은 이곳을 둬가지고 백이 자충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서 전체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백이 이곳을 늘어갔을 때는 이쪽을 끊어가지고 역시나 백을 양자충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이곳을 끊는 것도 흑에게는 아무런 데미지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 꼼수 같은 거 이런 거 뒀을 때 현명하게 이쪽을 끊어가지고 대처하면은 역시 백도를 모두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사활의 기본을 한껏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안쪽이 급소라는 것이 눈에 환히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 흑돌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것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후절수는 등장하지 않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요 백돌 하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치중이 갑자기 백이 살아가는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자충 관계나 돌의 배석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바둑이란 정말 놀랍고 오묘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수를 치고 계속해서 적의급소를 잘 쪼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일선으로 지하철 여행을 하면서 백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